네, 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나죠. 선곡 진검승부.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원래 이 자리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한 주만 사정상 자리를 비웠고요. 이번 주부터 선곡 진검승부에 송원석 의원이 새 패널로 합류했습니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만나게 될 텐데요. 송원석 의원님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뉴스아이키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국회에서 우리 당 수석 원내 부대표를 맡아가지고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얼마 안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진성준 민주당의 수석 원내 수석 부대표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다가 급하게 방송 때문에 네.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곡 진검승부에서는 오실 때마다 곡을 하나씩 선곡해 주셔야 되거든요. 음악 좋아하시죠? 예, 과거에는 노래방도 자주 가셨었고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송원석 의원님 한 분만 나오셨기 때문에요. 오늘은 노래 없이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내각 인선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인물 단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텐데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는 어떤 분도 예상을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일반적으로는 예상을 못했던 인사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이고 네. 또 당선인께서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예. 우리 한동훈 후보자 내정자의 어떤 수사라든지 공판이라든지 사법제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출중하다 하는 점을 충분히 잘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능력과 그런 인품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볼 때 적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했고 특히나 이제 우리 당선인께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법무행정을 끌고 가겠다. 예.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한 내정자라고 해야 되죠? 네네. 한 후보자 이상하네요. 내정자인데 이분이 청문회 후보자니까 장관 후보자라고 해야 되는지 내정자로 해야 될지 좀 애매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장관 후보자 공식 명칭이라고 장관 후보자가 합니다. 그동안에 영어 실력도 출중하고요. 또 네. 해외과 국제관계 업무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검찰 내에서. 네, 검찰 내에서.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대통령 당선인께서 보셨을 때 네. 모든 면에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 당선인께서 생각했던 인선 기준에 아주 적합한 인사다. 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인의 생각은 그렇고요. 의원님의 솔직한 개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칼을 뺏어 가지고 이제 펜을 네. 쥐어줬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예. 만약에 이렇게 상황을 거꾸로 봤을 때 예. 한동훈 후보자를 예를 들어서 예. 검찰 내에 어떤 지검장이나 이런 자리를 만약에 보냈다고 한다면 네.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렇게 반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치 보복을 위한 수순 아니냐 네.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검찰과 법무행정 쪽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을 또 다른 분야에 만약에 발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분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네. 이렇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아하.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예. 가장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이 가장 적재적소 인사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칼을 뺏어서 펜을 준 게 아니라 칼을 뺏어서 총을 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아마도 정권의 2인자로서 실세가 될 것이고 검찰과 함께 상당히 그런 정치 보복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해나가지 않겠느냐,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하나의 프레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프레임이요. 예,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왜 이렇게 반대를 강하게 하는지 그 점에 오히려 저는 네.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한동훈 후보자를 이제 내정을 했을 때는 네. 그런 민주당의 주장까지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리를 이제 부여를 한 것인데 아하. 왜 반대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임대차 3법 같은 이런 부분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당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네. 그 법을 발의했던 또 의원들은 내로남불식으로 보증금을 먼저 올리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이 한동훈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어떤 민생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난 이후에 지금 물가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국회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특정 개인 어떤 장관 내정자 한 사람을 가지고 너무 예. 심하게 반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이해하기 어렵다 말씀 주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뭐 전쟁하자는 거냐라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면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집중 공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와 함께 결국 어쨌건 그러면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로 이어지는 이러한 정권의 권력의 축이 아마도 상당히 그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다라는 예상하에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그 전보다 더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러한 검수완박 추진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뭐 질문이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서 지금 와가지고 그런데요. 네, 일단 검수완박법 자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예, 검수완박법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죠. 우리 헌법 체계 자체를 흔드는 법입니다. 헌법상에서 보면 분명히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신체 체포 구금이라든지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검사에게 수사권을 박탈한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또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수사를 할 것이냐? 그럼 이런 경찰에서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에 맡겨놨을 때 수사가 제대로 되었고 문제가 있는 범인들 그런 사람들 제대로 잡아냈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계곡의 가평 계곡 사건, 가평 계곡 이은혜 사건, 남편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경찰에서 만약에 했으면 정말 미안하지만 이 사건이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또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산경찰서에서 재수사를 해서 살인 혐의로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은 이제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은 경찰에서 이제 그런 주장에서 크게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의견이 있지만 그렇다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반발을 하면서 이게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검수완박을 한다는 이유를 예.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조사 대상이다, 피고인이다, 또는 뭔가 잘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다. 그것을 수사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네. 또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예. 민주당에서 이것을 강하게 검수완박을 법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라든지 네. 또 한동훈 장관 후보자 내정을 검수완박법을 이거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이유로 삼는다든지 예.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희망사항을 말씀 주셨는데 자제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뭐 헌법상 또 국회법상 부여되어 있는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예. 국회 내 소수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저지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대통령 바뀌었지만 네. 현재 국회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절대로 열세인 아주 그렇죠. 약자인 그 소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국회 내에서는 여전히 집권 여당이 민주당인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이제 법상 나와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할 것이고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계세요. 네. 조금 전에도 뉴스에 이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여론을 거슬려서까지 무엇을 위하여 예. 민주당이 이걸 강행할 것이냐.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께서는 그걸 걱정하고 계신 현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희들은 여론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 네. 법상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 또 민주당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네.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론에서 이 부분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판단하고 예. 국민 여론을 건전하게 중립적으로 잘 유도해내는 또 네.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뭐 송원석 의원께서 원내 수석 부대표시니까 말씀하신 국회법상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 사실상으로는 국민을 향한 여론의 어떤 호소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안건조정회의 역시 민주당에서 양향자 의원을 뭐 양향자 의원 스스로가 했겠지만 사보임 되면서 사실상 쉽게 안건조정회의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럼 그 다음 수순으로 실제로 막으려고 하신다면 지난 2019년 4월 같은 몸을 사용한 어떤 저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뭐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이 나선 것 같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방침이. 예.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사보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법사위가 안건 조정위를 하면 3대 3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무소속 의원에 대한 그 상임위 배정은 의장의 권한이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각 당 간에 각 네. 상임위를 어떻게 몇 명씩 할 건가 하는 거는 협의회에서 결정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결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 분을 빼가지고 무소속의 양양자 의원하고 이렇게 사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반대한다. 우리 당은 동의하지 않는다. 예. 이건 좀 막아야 된다라고 국회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강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첫 수순이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벌어지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민주당에 있다라고 하는 점을 확실히 해두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목되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정치권에서 발생한 것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민에 들어간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수위원장직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지리라 예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인수위 내부의 문제인데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인수위 내부에서의 상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사 추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네. 뭔가 그런 점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관에 대한 인선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으로부터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추천이 오겠지만 결국은 그 추천 받은 사람들을 이제 검증을 통해야 되니까 검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식적인 정부 기구를 통해서 이 검증을 하는데 그 검증 보고서를 다 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5년간 공동정부를 같이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첫 조각에서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조각 인사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뭐 좀 마음에 흔쾌히 들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정부를 처음에 같이 하기로 했던 그 취지나 정신 그런 것까지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대통령 당선인과 또 인수위원장 간의 개인적인 어떤 신뢰나 친분 이런 관계가 해쳐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해서 거취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에는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그러면은 의원님과 관련된 부분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에 대한 부분은 뭐 의원님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으시니까요. 합당 역시 어떤 대선 전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약속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합당 절차 지금 상당히 오랜 동안 지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고 잘 되겠습니까? 합당 그 부분도 이제 별도로 또 담당하시는 파트가 따로 그렇긴 있습니다. 예. 자세히 제가 알지도 못할 뿐더러 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당 과정에 대한 것을 시시콜콜이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긴 하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양당 간에 예. 합당 그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러 있는 상태이고 네. 이제 결단만 남아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만간 안철수 위원장께서 결단만 하시면 바로 합당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5년간의 공동정부를 이끌어가기 위한 네. 기본적인 틀이 구축이 완전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안철수 위원장의 결단만 남아 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당직자들이 일괄 명예퇴직 신청을 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다 아마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예. 사전에 서로 다 상의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